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뉴질랜드는 어제가 화요일이었는데요. 화요일부로 국가경보 레벨을 4에서 3으로 낮췄습니다. 최고 수준이 4였는데 3으로 낮췄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다는 뜻이죠. 3으로 낮춤으로써 거의 70% 수준의 비즈니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서 다시 이 일상이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레벨 3가 되면서 기존의 패스트푸드 KFC나 맥도널드 같은 곳이 오픈을 했거든요. 물론 매장에서 먹을 수는 없는데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사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새벽부터 하루 종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KFC나 맥도날드 매장이 아주 차들이 줄줄이 이어서 장사진을 치르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5주 동안 먹지 못했던 것들이 매우 그리웠나 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있죠. 군대에서 가장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훈련병 시절에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그렇게 초코파이가 그리워지거든요. 초코파이에 봉지커피 하나가 있으면 금상첨화죠. 더불어서 나가서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짜장면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면은 초코파이 잘 안 먹어요. 되게 재밌죠. 못 먹게 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붙잡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이게 그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 마음도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그것을 못 올라오게 막으면 걔네들도 더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대로 허용하고 내버려 두면은 적당히 있다가 또 사라집니다. 어제 하루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이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평상시랑 똑같아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누르면 누를수록 굉장히 크게 반작용으로 치솟는데 사실 열어놓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손에 꽉 쥔 힘을 풀으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허용해 버리면은 별일이 안 생기는데 꽉 쥐고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억압을 하게 되면 기어이 그것이 더 튀어올라서 반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이 심리와 에너지 차원에서 종종 있는 현상입니다. 이 오늘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의도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방면인데요. 이 의도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중요성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애쓰지 말란 말 계속 하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란 얘기입니다. 의도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트랜서핑을 연습하고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지나친 중요성이 들어감으로써 그거 역시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원리에서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취지가 옳다 하더라도 적용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너무 억누르거나 너무 애쓰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거죠. 되는 만큼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가죠. 오늘은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까지 다 다뤘죠. 허비되고 있는 것을 풀어줘라. 새는 구멍을 막아라. 이것만 해도 상당히 에너지가 복원될 것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 흐름을 느끼는 연습. 세 번째는 에너지 통로를 확장하는 연습.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의도 에너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또 이미지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체가 있으면 이렇게 서 있죠.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의도의 에너지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이 USB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보를 이 안에 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에 접속을 함으로써 정보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용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장 방식에는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접속과 검색,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연결만 되어 있으면 검색하는 순간 자료가 내 눈앞에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이 USB 저장 장치, 외부 저장 장치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해도 이 메모리 도구의 용량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1기가짜리 USB인데 1기가가 다 차 있어요. 정보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무한한 정보의 바다에 흐르는 여기에 접속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이 인터넷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에 접속하는 이 방식은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내부 저장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텅 빈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끄집어 오는 게 바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너지라는 거, 의도의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이 인터넷에 흐르는 정보를 내가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조건은 연결되는 것이죠. 연결되면 흘러오게 돼 있죠. 인터넷으로 연결됐다.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정보를 내가 수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칙이 똑같습니다. 이 공기 중에 또는 우주 가운데 이러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파수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로 축적을 한다는 것은 1번과 같은 이러한 내부의 어떤 에너지를 가득 쌓아서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2번과 같은 우리가 에너지 통로를 열므로 인해서 이 우주 가운데 흐르는 에너지에 연결되고 접속을 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에너지는 이 몸을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이 흐름이 있는 것, 이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가 축적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연결을 통해서 흐름을 가져오고 그 흐름이 곧 에너지를 고양시키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돌을 닦고 노력을 해서 어느 수준이 되면 이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고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이 닫히면 에너지는 멈추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면 에너지는 흐르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항상 흐를 때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먼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도 에너지를 높이는 연습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이 흐름을 먼저 강화하는 겁니다. 에너지 통로죠. 요걸 약간 이해하기 쉽게 다시 용어를 재정리를 하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흐름은 이 통로를 흐름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보호막입니다. 에너지 보호막을 강화, 확대하는 거예요. 통로를 청소하고 그리고 통로를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을 통해서 보호막을 확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에너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에너지 통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주면 흐르게 돼 있고 흐르면 채워지게 돼 있고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구체처럼 에너지 보호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좋은 높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될 때 우리는 트랜스서핑을 보다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고 펜듈럼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전제로 할 것은 이러한 에너지를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은 왜 중요하죠? 생각은 사념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염체라고도 하고 상념체라고도 합니다. 이 사념체가 곧 거울에 반영이 되는 에너지죠. 그래서 이 사념체가 펜듈럼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또 이 사념체를 우리가 의도함으로써 거울에 반영해서 현실을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생각 플러스 우리의 의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흐르는 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려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이것을 에너지를 연습하는데 적용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에너지 흐름을 먼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의 의도를 조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 호텔에서 청소를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대로 청소를 하게끔 내버려 두고 통제 집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험 집단, 또 한 집단은 사전 교육을 통해서 청소를 하던 방식으로 하되 그것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운동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이제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확인을 해보니 똑같은 청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라는 행위와 동시에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청소 활동을 한 그룹의 경우에 실제로 운동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유사한 실험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청소를 한다든가 목욕이나 샤워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동시에 생각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대청소를 하면 그냥 대청소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청소를 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집안에 있는 묵은 에너지들을 청소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효과가 더 강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생각 에너지의 힘이거든요. 샤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오늘 하루 묵은 스트레스가 다 씻겨져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산책을 하면은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신체적으로는. 그런데 기왕에 산책을 하실 거면은 자연,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몸으로 흡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보세요.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내 온몸이 그 맑은 공기로 인해서 정화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을 마실 때도요. 뭐 우리가 독약을 마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때 기왕이면 우리가 마실 때도 이 물이 들어감으로써 내 몸이 정화되고 내 몸이 깨끗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시면 훨씬 더 그게 효과가 좋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생각의 힘, 효과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생각이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의도의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런 걸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쇼핑을 갔을 때 거기서 좀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탁한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장소를 벗어나면서 몸을 이렇게 털어내는 신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그걸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행위와 접목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필요 없는 분들은 생각으로 그 장면을 벗어날 때, 문을 나올 때 내 낡은 에너지가 벗겨지고 벗어내고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자리가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고 또 안 좋은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나오면서 어떤 계기 포인트를 만드는 거죠. 문을 나올 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버스를 탈 때 하셔도 되고 길을 건널 때 하셔도 되고 그 포인트 지점을 딱 만드셔서 여기서 이동하면서 내 몸에 낡은 에너지, 더러운 에너지를 씻어낸다, 털어낸다, 벗어낸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전환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일상에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서 앉아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상에서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 의도라는 것은요. 의도와 생각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확언이라고 하지요. 자성예언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말이라는 것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반하는 말은 앵무새일 뿐이에요. 마음이 없는 말은 앵무새가 짓거리는 말이에요.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의 표현일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마음과 별개로 나오는 말은
그 주문 같은 말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내 진심이 더 강한 에너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의 에너지로 작동하는 것이지, 단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말들이 작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여담으로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면, 뭐 부모 교육 같은 데 가면은 부모 교육 받고 오신 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녀를 대할 때. 예를 들어 어떤 강사분이 자녀에게 공부하란 말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란 말을 해서 공부를 잘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달 동안 공부하란 얘기를 하지 말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칩시다. 이제 그 부모가 결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달력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안에서 막 불쑥불쑥 목구멍까지 공부해! 뭐 딴짓하지 마 이런 얘기가 올라오는데 참아야지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내를 합니다. 진짜 바늘로 살을 찌르듯이 인내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의 목표가 딱 채워졌어요. 30일째 딱 되는 날 터지는 거죠. 꾹 참았던 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했어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퍽 터지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안의 마음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려는 그 애씀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진심이 더 강화되는 거죠. 결국은 뻥 터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오늘 또 뭐 강의 듣고 왔어?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 되면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진짜 변화는요,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오는 변화는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게 바로 쓸데없는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보다 생각이 훨씬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생각과 반하는 말로 내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 반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항이 올라오는 마음은 대부분 중요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찾아서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목표를 세워서 원대한 꿈을 이루듯이 결심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중요성과 힘이 들어가고 내부 의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뜻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실 때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그 얘기 하잖아요. 하는 둥 마는 둥 하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전제를 이 정도로 깔아 드리고요. 이제 어떻게 에너지 통로를 확장시키고 에너지 통로의 흐름을 만들어 올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방법은 서서 하셔도 되고요, 명상하듯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눈을 감은 채로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띄워주는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리시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과 함께 갑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먼저 호흡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에너지는 흐름이 있는데요,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가 있고 밑으로 내려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한 방향씩 연습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호흡을 하죠. 들숨을 통해서 내 발바닥에서부터 땅에 있는 에너지가 내 척추를 따라서 정수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먼저 이 포인트를 정해야 될 게, 서 있을 때는 이 발, 그리고 여기 회음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수리, 그리고 척추, 이 부위를 이제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 있을 경우에는 발바닥에서부터, 마치 발에 이렇게 내가 나무인데 땅이 있고 이 발에 뿌리가 내려져서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서 있을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발바닥에서부터 에너지가, 이 에너지라는 게 애매하면 이 화살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 회음부를 통해서 척추를 따라서 정수리를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에너지를 상상을 하십니다. 너무 느끼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상상을,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시게 되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이 바디 스캔이라고 그러잖아요. 누워서 이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완하는 작업이 있는데, 상상을 하게 되면 몸이 느껴집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에너지를, 상승하는 에너지를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에너지 다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화살표가 처음엔 하나겠지만 이게 이제 다발로 올라가는 거죠. 물줄기가 위로 휘솟듯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와요. 그 다음에 날숨에서는 에너지가 같은 경로를 따라서 내려옵니다. 정수리부터 척추를 따라서 회음부를 지나서 발을 통해서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들숨 때 올라가고 날숨 때 내려오고, 이것을 천천히 먼저 상상을 하십니다. 이 척추라는 것은, 척추라는 그 신체적 부위에 너무 이렇게 의식을 할 필요는 없고요. 내 몸의 척추 부위를 따라서 약간 뒤쪽이죠. 그러니까 내 몸통이 있으면 이 몸통 약간 뒤쪽, 이걸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몸통 약간 뒤쪽, 여기 이곳을 통해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배관인 거죠. 일종의 내 몸 자체가 배관이고 통로인데, 물줄기가 흐르는데 이 등줄기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고, 이것이 막연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통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내 몸을 통해서, 내 몸 안을 통과해서 흐른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을 따라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걸 먼저 연습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호흡, 들숨과 날숨과 상관없이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한쪽 방향을 지속적으로 느껴봅니다. 땅에서 에너지가 위로 내 몸을 통해서 올라오는, 솟구치는 이것을 먼저 상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내려오는 것, 한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또 연습을 해보십니다.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는 5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반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주 반복을 하셔서 이 감각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이것을 교차하는 단계인데요. 교차하는 게 처음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먼저 지금 했던 방식을 거쳐가는 겁니다. 먼저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에너지를 상상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를 거기다가 입히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내려오는데, 이 두 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고 한쪽으로는 계속 에너지가 내려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느냐? 여기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이것을 이제 분수 쏟아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염없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분수가 만들어지듯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 에너지도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수가 올라치듯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계속 교차하겠죠? 내려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또 올라가는 에너지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구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인 에너지 구체 보호막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흐름은 이제 분수처럼 구체가 형성되는, 이것을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내 몸을 관통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상상하시는 거죠. 이 흐름을, 기운이 이 화살표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상상을 하셔도 되고, 뭐 빛으로 상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맑은 물줄기가 내 몸을 관통한다고 상상을 하셔도 되고, 어떤 형태로 상상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원리에만 부합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진 않겠죠. 앉아서 하는 방식도 1번 차크라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 회음부, 그리고 중간 지점은 이 척추, 정수리.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방향이 위로, 아래로, 동시에 이렇게 에너지 통로를 느끼는 연습을 한동안 지속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하던 방식대로 하십시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방식들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고 핵심적인 원리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도움받고 있는 게 있다면 그 방식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결과가 중요하죠. 항상 열매를 통해서 과정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 여러분들은 의식이 더 명료해지고 몸이 더 가뿐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에너지가 더 고양되고, 그 고양된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을 성취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고립되고,
뭐 이런 일이 지속된다. 그러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안 하던 운동을 하면은 몸이 좀 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몸의 통증이 운동을 해서 쑤시는 통증은 기분이 좋아요. 아프면서도. 그런데 몸이 아파서 느끼는 통증은 괴롭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일시적인 현실의 감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적어도 이것을 꾸준히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뭔가 더 무거워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현실과 유리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즐겁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심각하지 않고 즐기는 방식으로 가볍게 지속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고요. 뭔가 힘이 들어가고 억지로 심각하게 하는 것은 이미 빗나간 자세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은 가볍고 즐겁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앉아서도 하지만 주로 참장공을 하거든요. 참장공이라고 또 있어요.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DKU의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죠. 동양 무술 하시는 분들은 참장공, 태극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참장공을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죠. 상당히 유명한 수련법 중에 하나인데 참장공을 DKU는 그것을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좀 더 진보했다고 저는 느끼고요. 그냥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하죠. 건강을 위해서. 근데 그 힘을 쓸 수 있는 방향까지 DKU가 확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참장공을 하면서 이 에너지 기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산책을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24시간 이걸 지속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목표로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일상에 발을 딛고 거기서 현실 감각을 딛고서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늘에 떠다니는 그러한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통로가 충분히 활성화됐으면 이제는 구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보호막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통로 흐름 만드는 것이 잘 되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보호막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 단계로 이 보호막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집중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둘러싼 보호막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죠. 이 보호막 안에 여러분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막은 여러분들이 금빛 또는 오렌지빛으로 상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이 색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에너지적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은 이 구체를 만들고 이 구체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의 보호막이 아주 단단하고 튼튼하다는 것 그리고 고운 빛깔로 빛난다는 것 이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 상상을 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것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 그 다음은 이 보호막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먼저는 내 보호막을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흐름을 계속 느끼면서 보호막이 만들어지고 이 보호막 안에 내가 있고 이 보호막은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 보호막은 나를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고 이 보호막 안으로 원하는 것이 내가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느낌 나쁜 에너지가 침투하지 못하는 나의 방호막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상 안에 여러분들이 잠시 머물렀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확장시키는 거죠. 이것이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두께가 두터워지고 안정적이 될 뿐 아니라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있는 공간에서 더 확장되는 겁니다. 내 집으로, 내 마을로, 나의 사회로, 나의 나라로, 나의 세계로, 우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말하자면은 확장이 되면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먼저는 나를 보호하는 용도로, 그래서 보호막이잖아요. 먼저 보호하는 용도로 나의 이 막을 형성하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걸 만들어내면 이것이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나름대로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훈련이 충분히 돼 있고 내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이 된 사람은 형성이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시 소멸돼요. 그건 마치 우리가 운동이 완전히 습관화돼서 나와 일치가 된 사람은 그것이 체력과 건강으로 유지가 되지만 일시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속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중에는 이 에너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차가 있다면 차에 이렇게 보호막을 씌울 수도 있고, 집이 있으면 집에 보호막을 씌울 수도 있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이것이 기초니까 이 연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지 이것에 너무 심각하고 무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낼 때 그 흐름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보호막이 형성되고, 그리고 보호막이 형성되면 이 보호막을 나는 이제 강화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는 구멍이 있다면 막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겠죠. 막는 구멍이 없어지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새어나가게 되니까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방법은 어렵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이제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뭐가 잘 안 되거나 의문사항이 나시는 게 있으면 이제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부분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셔도 됩니다만, 항상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현실과 유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끊으시는 게 맞아요. 항상 결과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